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오후 9시 41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이제 좀 퇴근하고 아기 이제 막 재우고 왔어요. 좀 이제 아기도 좀 잘 자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육아를 하는 게 점점 편해지네요. 애가 원래 잘 안 자다가.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좀, 시간도 남고 해서 바로 또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딱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시간이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 주식 얘기를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저희 와이프랑 뭐 주식 얘기 해봐야 와이프는 뭐 잘 모르고 이제 뭐 아기랑 주식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한다라는 좀 느낌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는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요즘엔 개별주 장세잖아요. 그쵸? 네, 계속해서 이렇게 막 수급들이 이동을 하는 개별주 장세가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개별주 장세에서 여러분들 좀 써먹을 만한 거, 그리고 주식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매매 기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와, 이거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영상을 킨 거예요. 이거는 진짜 쉬운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좀 소액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금방 감을 익히실 거고요. 이제 감 좀 익혔어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씩 이렇게 금액을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 기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제가 좀 시장 상황을 살짝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좀 그렇습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북한에서 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뭐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뭐 이란 예멘 반군 있지 않습니까? 이 후티 반군이랑 지금 미군이랑 실제로 막 총격전도 하고 미사일도 서로 쏘고 하면서 이 중동 쪽의 전쟁이 계속해서 번져갈 것이다 라는 좀 뭐라 했죠? 불안감? 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 이 전쟁을 좀 중재를 시킬 것이다 라는 좀 코멘트가 나와주면서 살짝 좀 가라앉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는 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약간 좀 시장에 뭐 삼성전자 등을 비롯한 대형주, 그리고 기존에 좀 많이 눌려있었던 이렇게 주가가 많이 눌려있었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저는 이게 아직까지 좀 찐반등은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좀 단기간에 주가가 쫙 급락에 나왔다가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주는 경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자 요럴 때처럼 사실상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앞에 매물대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뭐 반대 매매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없고, 그쵸? 매물대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코로나가 터지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V자 반등이 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모두 다 이렇게 반등을 좀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조금 살짝 이렇게 다중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좀 시장에 반등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물린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다중바닥이 딱 만들어지고 저점이 잡혔을 때 우리가 또다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좀 지수의 이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따져보면은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550포인트 정도가 좀 적정 지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포인트보다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언제든지 또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엔 좀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서, 그러니까 요즘 막 주가 급등하고 이런 종목들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기법은 뭐냐면요, 그냥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제가 좀 이름을 방금 전에 지었습니다. 네, 제가 이걸로 매매를 하는데 뭐 이거를 이름을 지어놓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절대 첫 번째로는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캔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당연히 뭐다? 세력들이 개입을 한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상한가라는 건 말 그대로 이 0%에서 30%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구간에서 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는 이제 상한가가 이렇게 나와주는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좀 개입을 한 세력들의 평균 단가는 뭐다?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 정도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9,000원에서 만약에 주가를 뭐 10,000원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으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딱 중심값 정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이 중심값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가격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냐면 거의 다 말씀드린 거예요. 딱 상한가를 가는 이렇게 쫙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다음에 당연히 주가가 눌림목을 한 차례 주고 갈 때가 있습니다. 안 주고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건 그냥 보내세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가 이렇게 딱 눌림목을 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은 정확히 그 상한가를 갔던 캔들의 중심값부터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거의 뭐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기 이게 그러니까 중심값부터 시작해서 시가 라인까지 이거를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주가가 보통 요렇게 해서 N자 파동을 그리거나 주가가 여기 있는 라인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요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가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N자 파동이 나올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수익 구간, 혹은 주가가 좀 더 빠지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 거의 한 승률은 8, 9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00%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 깨끗한 나라 우라는 우선 회사가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이 종목에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한가 캔들 같은 경우는요, 갭이 많이 뜨지 않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상한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상한가 앞에서 한번 갔었잖아요, 깨끗한 나라 우가. 근데 여기서 상한가를 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중심값에서 이렇게 매수를 딱 진행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자 파동 쫙 만들어주면서 주가 올라가죠. 자, 이러한 매매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상한가면 쫙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눌림목을 주는데 중심값에서 우리가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빵 하고 슈팅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나라 우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에는 시가가 좀 갭이 많이 떠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는 우리가 써먹을 수는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플리토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오늘 갔는데, 자, 이건 보시면은 갭 많이 안 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이렇게 중심값에서 우리가 매수를 좀 이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의 중심값이 얼마 정도일까라고 우리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좀 되게 정확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좀 가지고 와서, 자, 오늘의 시가가 33,550원이요, 그쵸? 그리고 더하기 오늘의 종가가 42,100원이니까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면은 평균 단가가 한 37,800원이다 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37,850원부터 이렇게 1차 매수를 좀 들어갈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2차 매수는 요 지금 장대 양봉의 시가 라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3,500원 라인까지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쫙 눌림목을 주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는 요 라인을 거의 터치를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포시에스. 자, 이 종목을 좀 볼 건데, 포시에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한가를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이 포시에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계산기 갖고 와서 2745 더하기 3525라고 했을 때 6270원 나누기 1을 하면 평균 단가가 3135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3135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분할 매수 요만큼 하면 돼요. 요 장대 양봉의 시가 라인까지. 그러면 주가가 요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빠져서 요런 식으로 올라오든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요 세 종목밖에 없긴 한데, 알서포트 같은 종목이 오늘 갑자기 장대 한봉이 쫙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런 종목에서도 우리가 사실상 이걸 좀 적용을 시켜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25% 이상의 장대 한봉이 나와주는 이런 캔들 같은 경우도 4,780원에서 여러분들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 딱 들어가면은 어지간해서는 거의 수익 한 10% 15%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QRT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이거 상한가 한번 갔다 왔죠. 이런 종목은 저는 매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QRT라는 종목은 25% 이상의 장대 항목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안 하는 거냐면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하고 왔어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또 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상한가를 한번 갔다 왔다라는 건 여러분들 상한가의 그 힘이 유지가 되면서 그게 종가 캔들까지 끝나야지만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 거기서 유지를 못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저는 힘이 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주가가 진짜 이렇게 쭉 내려왔는 경우를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만약에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하시는 것만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은 하진 않고 오히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서포트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가진 않았지만 25% 이상의 장대 항목으로 끝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매매 방법을 사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매매를 할 때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했어요? 승률은 100%는 없어요. 한 80에서 9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손절가라는 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겠죠. 손절가는요, 쉬워요. 자, 이렇게 나와준 장대 항목의 시가 라인을 손절가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상한가를 가는 종목분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려와서 우리가 절반에서부터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절반 값에서 이 장대 항목의 시가 라인까지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이게 얼마가 떨어지는 거겠습니까? 마이너스 15%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 시가 라인에서 2차 매수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7%까지 줄어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 쭉 이탈한다? 그럼 그때 손절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에서 요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가 손절가라든지 그런 거를 항상 기준을 잡아볼 때는요,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장중에는 막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여러분들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그냥 걸어 놓으면 돼요. 이 가격 어차피 내가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서 가격 구한 다음에 이거 그냥 걸어 놓으면 여러분들 이제 체결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좀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오늘 영상에서는요,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좀 많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최근에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 보면은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종목들은요, 이미 여기 어딨어? 자, 여기 있네요. 언제 말씀드렸지? 보시면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주가 한번 튄다. 12월 31일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 당시 보시면 제가 아가방 컴퍼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살짝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이런 가운데 제가 뭐 종목 영상 추가적으로 더 찍어봐야 어차피 개인들의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다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잘 관리를 하면서 지금은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좀 시장 상황을 짚어드렸잖아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다중바닥이 확인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딱 요 기법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요, 자,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드린 기법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래 댓글로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댓글에다가 답글 좀 달아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도 영상 하나 좀 촬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래도 매일마다 최대한 좀 촬영을 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은 9시 54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안녕!